노르웨이 트론헤임 대학의 역사 교수 사이먼 하비. 그는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역사 속 이것의 강국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그 결과 세계 역사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이 없었다면 문명의 확산도 없었고 지금의 세계화도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사이먼 하비 교수가 한마디로 역사를 바꾼 은밀한 무역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무엇일까? 세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행위, 바로 밀수다. (2016년) 연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플라스틱 쌀 논란이었다. 플라스틱 쌀이란 감자나 고구마를 기본 재료로 플라스틱을 섞어서 제조한 가짜 쌀로 2011년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에서 처음 적발됐었다. 나이지리아에서 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쌀을 적발한 사람은 라고스주 이케자에 위치한 무르탈라 모하메드 국제공항의 세관원이었다. 그는 외국 쌀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나이지리아로 쌀을 밀반입하려는 밀수꾼을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공교롭게도 가짜 쌀로 의심되는 쌀이었다. 최고의 토마토 쌀이라고 적힌 포대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조일자는 어디에도 없었죠. 라고 말하면서 총 102포대의 가짜 쌀을 압수했다고 밝힌 그는 직접 밥을 지어본 후에 가짜 쌀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주일 뒤 문제의 쌀에 대한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가짜 쌀이 아닌 인체에 유해한 박테리아에 오염된 쌀로 판명됐다. 나이지리아 식약청 고위 관계자는 2016년 12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쌀에서 발견된 대장균 등 박테리아의 위험성이 허용 한계치를 초과했다면서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쌀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문제의 쌀이 세관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뻔했을까? 수많은 나이지리아인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것이다. 지난 2013년 미국 플로리다주 일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간 것이 있다. 플로리다주 농촌 지역에 나타나 농작물을 초토화시켜 괴물이라고도 불린 그것은 다름 아닌 달팽이였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최대 25cm까지 자라는 특성 때문에 아프리카 대왕 달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달팽이. 왜 사람들은 이 달팽이를 두려워한 것일까? 바로 이 달팽이의 상상을 초월한 식욕 때문이다. 농작물은 물론 건축자재, 심지어 쥐등 동물의 배설물까지도 먹어치우는데 동물 배설물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달팽이 체내에 뇌수막염 유발 기생충이 서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만약 사람이 뇌수막염 기생충이 있는 아프리카 대왕 달팽이를 먹게 되면 자칫 뇌수막염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해한 아프리카 대왕 달팽이는 왜 서식지 아프리카가 아닌 머나먼 미국 땅에서 사람들을 위협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밀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 대왕 달팽이는 식용 목적으로 1950, 60년대부터 몰래 반입되기 시작해 최근까지도 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미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밀수된 일명 아프리카 대왕 달팽이 67마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생태계는 물론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하는 아프리카 대왕 달팽이의 또 다른 문제는 제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플로리다주는 이 달팽이 제거를 위해 유기성 농약과 살충제 등을 사용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현재는 특별 훈련된 개를 투입해 달팽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8월 기준 플로리다주는 우리 돈 약 130억 원을 들여
약 15만 8천여 마리의 대왕 달팽이를 제거했다고 한다. 아프리카 대왕 달팽이 밀수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예산 낭비다. 밀수꾼 입장에선 관세를 피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입장에선 새 수입의 감소는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밀수. 그런데 5세기경 현재 중국 신장성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했던 코탄 왕국의 국왕은 중국의 공주와 혼인할 때 공주의 머리 장식 속에 목나무 씨앗과 누에를 몰래 숨겨 자신의 나라로 반입했고 이후 실크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당시 실크가 얼마나 가치 있는 품목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밀수가 성행한 시기는 중세 중반 이후였는데 당시에는 국가 차원에서 밀수를 부추기기도 했다.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의 교역 금지품이었던 향신료를 구할 방법이 없자 탐험가 프랜시스 드레이크에게 향신료 밀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중세 향신료처럼 당대 유행 밀수품은 들여오면 돈이 됐던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0, 60년대 화장품, 라디오, 1970년대 전자제품과 금괴, 1980년대 고급 사치품, 1990년대 골프채 등이 밀수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에는 의류와 가방, 한약재와 비아그라 등이 주요 밀수 품목에 그 이름을 올렸고 짝퉁 사치품의 밀수도 급증했다. 시대에 따라 밀수 수법도 다양하게 변화했는데 1950, 60년대에는 탱크 엔진을 단 소형 목선이 세관 감시선을 따돌리는 일명 특공대 밀수, 1980년대에는 여행자 밀수, 2000년대에는 컨테이너 앞쪽에 일반 무역 물품을 적재하고 뒤쪽에 밀수품을 숨기는 커튼치기가 유행했다. 진화하는 밀수에 맞서 세관의 단속 역시 첨단화되어 왔다.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열렸던 1988년 이후 입국자와 휴대폰 검사는 정밀 검사로 바뀌었고 엑스레이 등 첨단 장비가 도입됐다. 현재는 마약 탐지견과 출입문 금속 탐지기 등 최신 과학 장비들을 이용해 밀수를 단속하고 있다. 밀수를 막을 수 있는 최전선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국경지대. 이곳은 밀수꾼들과 그들을 단속하는 세관과 국경수비대 등 관계자들의 전쟁터다. 루마니아 국경도시 빅샤니. 2013년 이곳에서는 통나무 속에 담배를 감춰 기차에 싣고 루마니아로 몰래 반입하려던 밀수꾼들이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통나무 속에 숨겨진 담배 갑은 약 7만 개였는데 전량 몰수됐다. 평균 담배값이 약 3,8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에서는 유통되는 담배의 3분의 1가량이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등 주변국에서 들여온 밀수품일 정도로 담배 밀수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2010년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는 페루를 방문했다 입국하려던 멕시코인 로베르토 카브레라가 멸종 위기 동물인 티티 원숭이 18마리의 밀반입 혐의로 검거됐다. 공항 검색 직전 원숭이들을 양말에 넣어 자신의 허리춤에 숨겨 엑스레이를 무사히 통과했는데 긴장한 표정이 그만 세관원에게 들켜 덜미가 붙잡히고 말았다. 페루에서 마리당 약 3만 5천 원 하는 티티 원숭이는 멕시코에서는 마리당 1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밀수를 시도했던 카브레라. 하지만 그의 계획은 매의 눈을 가진 세관원에게 포착돼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2015년 5월 어느 날 모로코 내 스페인 자치 영토 세우타에서는 스페인으로 입국하려던 한 여성이 검색 요원의 눈에 띈다.
긴장한 그녀의 모습이 검색 요원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시 후 여성이 검색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엑스레이 스캔이 시작되는 순간 검색 요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방 안에 물건이 아닌 사람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놀란 검색 요원은 가방을 얼른 열었는데 그때 가방 속에서 소년이 툭 튀어나오면서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아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많은 밀수 품목 가운데 기발한 수법으로 이목을 끄는 것이 있다면 단연 마약일 것이다. 사회를 멍들게 하는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 수익이 각국은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래서인지 마약 밀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남미 콜롬비아의 보고타를 출발해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 가운데 한 여성이 보안 요원의 눈에 들어온다. 그녀는 입국 심사에서 여행 목적 등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고 이를 의심한 보안 요원은 그녀를 조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 묻은 거지가 가슴에서 발견됐는데 그 이유를 묻자 여성은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가슴 속 보형물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의심한 보안 요원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그녀의 가슴에서 흰색 물질, 즉 마약이 들어있는 보형물을 꺼냈다. 그 속에는 1억 원 상당의 마약 1.4kg이 들어있었다. 후에 파나마 출신으로 알려진 여성은 값비싼 보형물 때문에 결국 수감 신세가 되고 말았다. 2016년 12월 29일 핀란드 헬싱키 지방법원은 야리 아르니오라는 사람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그의 혐의는 마약 밀수와 마약 단속 방해 그리고 증거 조작이었다. 그런데 수의상을 놀라게 한 것은 전직 헬싱키 경찰 마약 단속 팀장이라는 그의 직업이었다. 30년간 마약 단속팀에서 근무했던 야리 아르니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대마초 농축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 900kg을 네덜란드에서 핀란드로 밀수하는 등 5건의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체포됐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결국 10년형을 선고받은 야리 아르니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된 그의 사건은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 핀란드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마약 소비국으로 알려진 나라 미국. 그렇다면 미국에 마약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와 남미 지역의 마약 밀수 범죄 조직 카르텔들이다. 남미와 멕시코의 카르텔은 미국 땅에 어떻게 마약을 밀수하느냐에 따라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운송 방법을 속속 고안해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홈메이드 마약 밀수 잠수함, 즉 나르코 잠수함이다. 나르코 잠수함은 미국으로 한 번에 여러 톤의 마약을 밀수할 정도로 막강한데 미 해외 군사 연구기관인 FMS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남미 마약 밀수의 80%가 해상으로 운반됐고 그중 30%가 나르코 잠수함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2016년 5월 기준 미국은 나르코 잠수함에 대한 단속으로 무려 7.5톤의 마약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남미 마약 카르텔들은 어뢰를 마약 운반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단속이 뜨면 마약이 실린 어뢰를 바다 깊숙이 떨어뜨리고 단속이 끝난 후에는 GPS 신호기를 이용해 다시 끌어올린다.
한편 중남미 마약 카르텔은 밀수를 위해 첨단 장비인 드론을 이용하기도 한다. 2015년 1월 미국 접경 멕시코 지역인 티와나에서 3kg의 마약을 실은 드론이 추락했다. 경찰에 따르면 드론이 마약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떨어졌다고 한다. 2015년 9월에는 약 12kg의 마약을 실은 드론이 멕시코 국경 지역인 노갈레스의 한 가정집에 추락하기도 했다. 잠수함이나 드론 이외에도 중남미 마약 카르텔은 미국, 멕시코 국경을 따라 설치된 높은 철조망 너머로 마약을 넘기기 위해 투척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 땅굴을 파는가 하면 냉동 상어나 수박 등 농수산물을 마약 밀수에 이용하기도 한다. 점점 갈수록 진화하는 중남미 마약 조직의 밀수 수법. 이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공격 또한 만만치 않다. 멕시코의 마약왕 호아킨 구즈만. 1993년 과테말라에서 마약 밀매와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그는 2001년에 탈옥했고 13년 후인 2014년 다시 검거된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5년 탈옥했고 2016년 1월 또다시 멕시코 해병대 특수부대원들에게 체포돼 현재는 멕시코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런데 신출귀몰의 귀재로 알려진 호아킨 구즈만의 검거에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 포스와 미 마약 단속국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1월 미국의 언론들은 델타 포스 요원들이 호아킨 구즈만 검거 작전에 기술 자문관 자격으로 참가해 콜롬비아 경찰에게 전술적인 도움을 줬고 미 마약 단속국 요원들은 구즈만의 행적 추적 작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특수전 전문 매체 역시 멕시코 해병대 특수부대가 호아킨 구즈만 검거 작전 등 마약과의 전쟁에서 주역으로 떠오른 데는 델타 포스 등 미 특수부대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델타 포스와 미 마약 단속국의 합동 작전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대북격인 파블로 에스코바르 제거 작전이다. 한때 미국 시장에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80% 이상을 공급했고 콜롬비아 내에서 오랫동안 온갖 피살 사건을 자행해온 에스코바르. 그를 추적 검거하기 위해 미국은 오래전부터 소수의 델타포스 요원들을 콜롬비아에 파견했다고 한다. 한편 1980년대 미국에 대량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온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축출하기 위해 1989년 12월 전격 실시된 미국의 파나마 침공 작전에서도 델타포스, 네이비실, 레인저 등 미 특수 부대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했을 때 노리에가는 바티칸 대사관으로 피신했는데 이때 미군은 대사관 주변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을 크게 틀었다. 결국 노리에가는 열흘 만에 항복했고 미군에게 생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됐다. 이후 미국에서 협박, 돈 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노리에가는 20년간 복역했고 2011년 11월 22년 만에 본국 파나마로 송환됐다. 세계 최대 마약 밀수 조직 중남미 카르텔. 그들에 맞서 마약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특수부대들. 이들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과 추격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2015년 10월 미국 관세청은 2011년 이후 15만 건 이상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마약 운반 수법 중 식품 은닉 밀반입 사례를 소개했는데 초콜릿과 냉동 소고기, 웨이퍼 과자, 술 등 다양한 음식들이 마약 밀수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미국 예산 4조 1,5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액수인 10조 달러 규모의 밀수 시장을 움직이는 밀수꾼들.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종종 세상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단속 실적이 보여주듯이 밀수를 발본색원하려는 관계 당국의 추격 또한 만만치 않다. 쫓고 쫓기는 양측의 숨바꼭질의 끝은 어디일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밀수와의 전쟁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밀수의 역사 또한 인류와 함께 흘러가기 때문이다.